확실히 말일이어서 후반 수급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은 괜히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호가였고요.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부를 켜면서 거래 마쳤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9월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현재입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 해주시죠. 엔비디아 악재 소멸의 반등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짜리 쇼크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분위기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엔비디아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엔비디아 일단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데 과연 엔비디아가 이제 예전처럼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서부터 저 엔비디아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물론 거품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 좀, 그 정고점을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악재는 이제 소멸됐지만은,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외에 나머지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좀 올라야지, S&P 500도 정고점을 뚫고 다우는 정고점을 넘어섰지만은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재료 가지고 그동안에 좀 움직였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상단은 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9월 첫째 주,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2650 하단, 상단은 2700포인트. 의 좋은 박스권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역시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입니다. 제약바이오로 중심을 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외에 2차 전지하고 나머지 종목은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사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엔비디아가 예전만큼 힘을 못 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오르면은 지수 따라서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결국에는 반도체 이외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업종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 훨씬 더 많아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거래대금은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오늘 보시면은 한 1,890억, 1,900억, 2,000억 정도 코스닥 매수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조금 전일자보다 늘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월말이라서 약간 윈도우 드레싱 성격도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반도체 반등 보면서 이제 좀 한심 덜었다 생각하셨던 분들께 너무 그렇다고 장밋빛을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좀 힘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오늘의 반등은 네. 일시적이었다, 기술적이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가 다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힘을 내가지고, 정고점 돌파하고 또 AI 붐 다시 일어나가지고 쭉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저 같아도 지금 반도체는 잘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악재가 소멸이 됐지만은 과연 다른 모멘텀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알려주시니까 혹시라도 변화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알려주시겠지만 이제 바로 다음 주 9월장으로 접어듭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그리고 9월 초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은 또 9월 초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저는 9월 초 정도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든 저는 우리나라의 악재는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게 하락을 할 때 얘기인데 하락할 것 같지도 않지만은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시장 휴장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월요일 시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의 매수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9월 초 정도까지는 그냥 좁은 박스권이라 아까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지수는 못 가요. 지수는 못 가는 고 그냥 나머지 종목으로 순환매 계속 돌아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주는 별로였는데 그동안에 못 갔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 대량 매수,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전고점 이제 36,4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그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FOMC 결과를 알기 전과 알고 나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엇갈리게 될 텐데 9월 상반월에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결정 외에 어떤 것들이 변수가 있을까 해서 쭉 보니까 다음 주 초에 이 대한고래 관련해서도 뭐 일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폐암학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체코 사절단 같이 가는 것 뭐 이런 정도 등이 있을 텐데 엔비디아도 끝났고 9월 초에 포커스를 어디에 좀 맞춰봐야 될까요? 9월 초에 일단은 특별히 FOMC 앞두고서 뭐 경제 일정은 없어요. 특히 중요 이벤트는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암학회가 9월 7일서부터 있거든요. 그거 앞두고 잠깐 제약바이오가 더 다음 주 초까지 뭐 중순까지는 강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뭐 FOMC 금리나 뭐 결국에는 다 예정돼 있는 수순인데 50bp는 안 합니다. 그러면 25bp밖에 안 할 것이고 뭐 지금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어제 미국 3%잖아요. 그러면 뭐 절대 50bp는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뭐 괜찮고 뭐 8월 고용 지표 발표되는데 고용 지표도 그냥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FOMC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다기보다는 FOMC 이후에 결국에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현주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